조비가 업성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죠. 견씨는 미인이었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조조와 조비는 모두 유부녀 킬러로 이제 명성을 얻는데 심지어는 황후도 황후에서 쫓겨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서가 망가져요. 나중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조비한테 버림을 받기는 하지만 근데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까? 조비가 업성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유부녀하고 바람이 났죠. 이 유부녀가 원희의 부인이었던 문소왕후 견씨입니다. 견씨는 미인이었고 똑똑했다고 합니다. 똑똑했다는 말이 이게 참 추상적인데 이게 뭘 갖고 똑똑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그냥 이렇게 막 따따붙다고 눈 째려보고 막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을 똑똑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백과사전 잘 외는 애를 똑똑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견씨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경영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판단력. 그러니까 조조가 사실 좋아했을 며느리입니다. 완전 여걸 여사장님 형이죠. 중산군에 있던 무국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집안은 대대로 태소를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령을 지냈고 그러니까 한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방호족으로는 그 정도면 최고위직 가문이죠. 원소가 이 집안을 보고 또 견씨가 똑똑했으니까 미인이기도 하고 원희의 며느리로 발탁합니다. 원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듯이 중간에 유주자서로 발령을 받아 나갑니다. 그런데 견황후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업에 남습니다. 시어머니 봉양하느라고 그랬다는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건 보면 핑계만 당연한데 이게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인질이었는지 아니면 견씨가 또 막강한 토기도 하고 하니까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일 수도 있고 자관 그래도 이상해. 더 황당한 거는 업성이 조조군한테 포위되고 함락될 때까지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혼 결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이 여성분 기록은 적은데 엄청 당당하고 자신감 차고 넘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좌우간에 조비는 업성에 들어가서 견후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건지 아니면 미리 알고 노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바로 들어가서 러브스토리를 하고 견후를 아내로 맞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 때문에 조조와 조비는 모두 유부녀 킬러로 이제 명성을 얻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조가 장제에 처하고 바람을 폈던 거는 제가 볼 땐 이게 순수한 바람 그게 훌륭한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뜻 없는 바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비와 견우의 만남은 좀 달라요. 이 견우가 인간적으로 참 매력이 있던 여자인 것도 많지만 가진 것도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 한나라 때는 명사의 부인들이 이혼하고 이혼한 뒤에 또 재혼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특히 명문가, 심지어는 황후도 황후에서 쫓겨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고 명문가나 재벌집 딸은 이혼하면은 또 어떻게든지 또 저집하고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이 옛날에 명문가 집들의 결혼은 러브 스토리가 있어도 또 거의가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도 그런 일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꼭 여성의 인권이 높아서가 아니고 권력 구조가 황제와 관료 구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가 소수 집안의 어떤 세력의 연합체가 되죠.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는 한나라 외척하고 거의 공동 통치 수준이라는 거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이 이 집안과 집안, 권력과 권력을 엮는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조비가 순수한 사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견황후 집안이 정치적 지위가 없었다면 제1부인에 이어서 황후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견황후가 아들을 낳은 것도 이제 황후가 되는데 결정적이었지만 견황후가 원희의 부인이 된 것도 조비가 그녀를 부인으로 맞은 것도 집안의 배경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원소의 통치 지역이었고 원씨 집안은 당시 관료 세계에서 최대 인맥 보유자였습니다. 견씨와 결혼하는 건 견씨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원씨 집안의 이 정말 고구마 감별 4대째 정성 집안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인맥을 캐치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견우 뒤로 꼭 자기 직접적인 친인척이 아니라도 줄줄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이 다 천거제고 그 천거하는 데는 지역의 그 등급이 있는 A급 가문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똑똑한 견왕후가 이런 정치 구조를 모를 리가 없죠. 원희보다는 조비가 훨씬 훌륭한 남편감이라는 것도 뭐 직감했을 겁니다. 뭐 나중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조비한테 버림을 받기는 하지만 아들 조예가 조비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조비는 어머니 변씨가 기녀 출신입니다. 조조에게 총애를 받았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여인이긴 했지만은 집안이 솔직히 좀 그래요. 그러니 견씨 집안이 조비에게는 또 엄청난 매력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는 원수의 새로운 통치 지역이잖아. 조조의 땅도 아니라고. 그러니 후계자인 자신이 견씨를 끼고 업과 유주, 기주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다음번 후계자가 되는데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삼국지는 정사나 소설을 막론하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정사도 개개인의 활약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상식이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 편의 제목을 역사를 바꾼 불륜이라고 달았어요. 왜 역사를 바꿨냐? 뭐 조비한테 잘못된 건 없었고 견왕후는 야심찬 여자였습니다. 조비도 그걸 알았죠. 조비는 조조의 후계자가 되고 후한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헌제의 딸과 결혼해버립니다. 그것도 황제의 딸 2명을 다 자기 아내로 받습니다. 왜? 기주보다는 이제 천하가 중요하잖아. 황제가 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면 유주, 기주의 토 집안이 아니라 전국의 기반이 있는 통합 황실의 힘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견왕후는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이었기 때문에 좀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오히려 이제는 토적인 견왕후의 세력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견왕후는 분노하죠. 견왕후가 분노하자 조비는 살해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아들 조예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그늘이 됩니다. 정조하고 사도세자 관계랑 비슷해요. 조예는 세자 시절의 정조처럼 굉장히 조심하고 은둔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이게 조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할아버지 조조의 판단입니다. 조조는 정말 자기 닮은 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조는 조비를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조예는 자기 닮은 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서가 망가져요. 똑똑한 사람이 정서가 망가지면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조예가 황제가 됐을 때는 위나라가 촉과 오에 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그냥 미래의 승부가 결정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조예는 이 임무를 대단히 잘 수행했는데 동시에 위를 내부에서 붕괴시켜 버립니다. 특히 후계자 선정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데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조예의 똑똑함과 망가진 정서가 결합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삼국지의 세 나라 위, 오, 촉은 다 승자가 못 됩니다. 이게 삼국지의 매력이긴 하지만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기가찰 노릇이죠. 다 잡은 승리를 사마씨에게 헌납하게 되는데 이 결정적인 단서를 조예가 제공하게 되죠. 참 이런 거 보면 조비하고 견왕후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둘 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장밋빛 미래를 꿈꿨겠죠.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닥칠 운명, 그것이 자신의 아들에게 끼칠 영향, 그것이 위나라에 끼칠 영향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까? 정치인의 특징,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죽은 후에 3대가 멸망한다고 해도 뛰어든다. 결혼했을 거야. 2025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2월에는 일본 간사이 도쿄, 4월에는 그리스, 9월에는 튀르키예 답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